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었다라는 게 약간 다행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시장을 짓누르는 악재들이 좀 드문드문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소미아의 종료로 인한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 역시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약세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아니었다라는 점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오랜만에 들어왔다라는 점이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탄탄하게 세워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여전히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거나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번호는요. 02-3151-2611번, 2612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오늘도 9시 50분까지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지금부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들어오시면은 다음 주 화요일에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이 무료 방송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해주시니까요. 미리미리 들어오시고 꼭 함께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영재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산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오늘도 배트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려워도 이분과 함께라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자, 투자 만사형통 여승재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이 좀 관망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는데 지수가 조금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모처럼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수를 한 오랜만에 보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외국인 수급이 이제 14거래일 만에 코스피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었고 또 그 다음 날은 매도를 했지만은 오늘도 이제 장 마감하면서는 이제 소폭 매수로 이제 잡히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사실 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이제 혼조세 마감을 했었던 부분,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재역전되었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오늘 시장 상황은 그래도 비교적 좀 선방했다, 좀 양호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무엇보다도 뭐 수급의 힘이 컸죠. 외국인 선물 수급, 매수 확대, 장중에 확대되는 모습들.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중국 증시의 상승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 매수 유입,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전장만 해도 제가 좀 불안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도 이제 사실 시장이 썩 좋지 못했었잖아요. 살짝 떠서 시작을 해서 음봉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안화 장중 변동성, 장중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제가 이렇게 위안화 실시간 차트를 이제 캡처해서 채팅방에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이겁니다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요. 오늘 오전에 위안화가 약세를 좀 확대하는 움직임을 좀 보였었습니다. 7.096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194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죠, 오전에.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그나마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좀 증시의 힘을 낙폭을 축소하는 데 보태주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시장에서 장 마감하고 나서 부각된 이슈가 뭐였나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무료 회원님들이 지소미아 종료, 내일 시장 하락하나요? 이런 또 글들을 올려주셨는데 시장에 불확실성을 제공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뭐 친일, 친중, 친미도 아닌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의 불확실성 제공을 한 거죠. 이제 28일 날,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28일 날 일본에서 어떻게 나올지 또 굉장히 불확실해질 거잖아요. 또 청와대에서는 미국과 뭐 얘기를 했다, 사전에 이해를 시켰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미 국방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반박을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공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지소미아에 대해서 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제가. 그 비밀 정보를 얼마나 일본하고 주고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에서는 서로 국익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종료했다. 한쪽에서는 국익을 해치고 있다.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오히려 그 국익을 얘기하시고 있는 분들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고 부정적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는 거잖아요. 투자자들한테.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고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에 불확실성을 제공했다. 그럼 불확실성이 제공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망하셔야겠죠. 관망하시고 시장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결국 오늘 시초가 이하로 밀리긴 했지만 시초가를 지키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14% 하락 마감은 했지만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월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8월 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98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시장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이번 달 8월 달에 아래 꼬리를 얼마만큼 달아주고 마감을 하는지가 추후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 연말 결산까지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죠. 이번 달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간이. 장중 저가 이번 달 저가가 마이너스 6.56% 그리고 지금 현재 금요일 마감한 기준으로는 1948.30 마이너스 3.77%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간 흐름으로는 1.10%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과매도에 빠져 있었던 상태고요. 과매도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건데요. 이번 주의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반등세를 이어갈 것이냐 그 열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오늘 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슈 부분에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 수급을 보면요. 이 경기 민감 업종으로 볼 수 있는 운수장비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서 기관과 동반 매수를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인데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관과 동반 매수를 했다는 점.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좀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확인된다면 다음 주에 연속성을 보이는지 확인이 되어진다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출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고 특히 화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시장 상황도 상황, 그리고 제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저만의 검색식이 있어요. 수급 공략주뿐만 아니고 수급 공략주와 더불어서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이 높은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보다 더 좋은 정보, 내용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많다 보니까 정리하기가 좀 애매했는데 확실하게 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감은 좀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자,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은요, 이 진격 검색식 종목도 함께 알려주신다고 하고, 요 시장에 대한 이슈들 변동성 있을 때마다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꼭 채팅방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코스닥 마감 시황도 한번 짚어보고 이슈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좀 어땠나요?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았죠. 하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통신 장비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통신 장비에서 지난주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를 했고 또 주중에 외국인 매도가 좀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업종이 올라간다 그래서 다 그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목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렸고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면서 제가 몇 종목 보여드렸죠. 유비쿼스, 다산네트워크스 이런 종목은 상승 추세가 훼손됐기 때문에 싸다고 접근을 하셔서는 좀 곤란하다. 좀 비싸 보여도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뭐 KMW라든지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종목을 접근하는 것이 훨씬 좀 바람직하겠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KMW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반면에 다산네트워크스나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주가 반응이 나오지 않았죠. 통신 장비주 10종목을 말해놓고 올라가는 종목, 내가 통신 장비주 말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KMW,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매수를 놓치셨던 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기다리세요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럼 그때라도 사라고 하지 그랬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기다려 보세요. 좀 더 좋은 가격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올라가는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추세를 타고 쭉 홀딩 하시면 되죠. 그리고 통신 장비주 말고도요. 지금 시장 상황이 또 조금씩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종목 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규 상장된 종목도 있고 기존 종목도 있고 한데요. 이런 부분들도 또 시간 여유가 된다면 제가 또 수급에 포착이 되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이슈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와 투자 전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와 투자 전략입니다. 일단 오늘 밤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게 되고요. 이에 여승재 전문위원은 시장 대응보다 종목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투자 전략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간밤에는요. 연준 의원들이 조금 매파적인 이야기를 슬쩍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는 또 파월 의장이 똑같이 매파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냐라고 약간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들이 되게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네, 어느 말을 들어야 될지 그렇죠.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월 금리 인하 했었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이 시나리오를 또 제시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한데요. 또 뭐 잭슨홀 미팅 이후에 과거 잭슨홀 미팅 이후에 증시가 뭐 얼마큼 올랐었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을 하건대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가죠? 배가?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죠? 산으로. 네, 지금은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 안 보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올해 유독 관심이 아주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또 22 총재가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게 제가 2016년 겨울쯤이었거든요. 그게 자넷 옐런 연준 의장 시절에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이 고압 경제라는 또 용어를 써가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다. 긴축으로 인해서 유동성 축소를 걱정할 게 아니고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QE 그 부분에 집중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는 연준이나 뭐 정부나 할 것 없이 경기 회복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 증시 보면은 우리 한국 증시보다 훨씬 좋잖아요, 지금. 공장 가동률도 좋고. 네. 근데 지금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기를 유지시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회복시키는 것보다 회복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반에서 1등 하는 친구가 그 1등을 유지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은 10등 하는 친구가 5등으로 올라가는 게 쉽겠어요? 1등을 유지하는 게 더 훨씬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어려운 시기에 파월 연준 의장이 정말 어려운 대통령 밑에서 연준 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할 거다, 뭐다, 어떻게다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파월 연준 의장이 얼마만큼 유연하게 현 시장 상황,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유연하게 두루뭉실하게 어느 한쪽으로 해석이 불가능하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시장이 오히려 변동성 확대보다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날 분명히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월요일 주 초에 영향받을 변동성을 좀 키울 가능성이 높긴 한데 시장 증시, 지수 움직임에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세요. 지금 뭐 업종별 순환매 장세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주도 업종이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종목별 장세 지속입니다. 종목에 집중하셔야 돼요. 종목에. 제가 아카데미 하면서 333 법칙을 말씀드리거든요.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냐, 선호하고자 하는 심리냐, 아니면 중립적이냐.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있고 시장 대비 더 약한 종목이 있고 시장과 동행하는 비슷한 종목이 있어요. 지금 시장 대비 강한 개별주라도 거기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제가 원래는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 시총 상위주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고 잘 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죠. 그죠? 해서 제가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움직임에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시고요. 종목, 지금 2분기 어닝 시즌 끝났고 또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또 수급이 선호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그런 요령 또한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시장의 하락에 너무 이제 부안이동하기보다는 저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정말 좋은 섹터와 종목 이야기 그리고 시장 이야기까지 다 들려주시니까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이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검색창이 있는데 거기에 배트맨 여승제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시면은요. 무료 방송 참여도 가능한 이야기 해드리니까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도 여전히 저희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여승제 전문위원이 9시 50분까지 많은 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으니까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자,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자,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요, 바로 수급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수급이 답이다. 수급의 달인 여승재 위원과 함께 수급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잘 들어왔는지 화면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먼저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많이 샀던 종목들입니다. 현대모비스, LG화학, 삼성 SDI, LG이노텍, SK하이닉스까지 5종목 가지고 오셨고요. 자, 이어서 코스피에서 기관이 많이 샀던 종목은요. LG머티리얼즈, 포스코케미칼, SKC,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대한항공까지 눈에 띄네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많이 샀던 종목 중에 어떤 거 중점적으로 좀 볼까요? 네, 코스피 외국인 수급 종목에서는 이제 LG이노텍을 좀 볼게요. 네. 그동안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연속 순매도를 보이다가 오늘 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한 20억 정도, 많은 금액은 아니고 한 20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자, LG이노텍 차트를 보시면요, 표시가 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지금 막 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종목 상담 해드리면서 대략적인 주가의 흐름을 제가 표시를 해드린 거거든요. 종목 상담 해드리면서. 자, 12만 원 가격은 저항 가격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표시를 해놨어요. 무슨 근거로? 21선의 하락 변곡점 가격이다. 라고 표시를 해드렸죠. 7월 달에 고점을 달았네요. 최고가 12만 원. 그리고 다시 재차 주가 조정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최근에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팀쿡 그 애플 CEO, 팀쿡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헬프를 했다 그러죠. 예, 그런 부분들 영향을 조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근데 LG이노텍을 가지고 제가 종목 상담 해드리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3분기는 시장 컨센서스는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전망이 되고 있는데 LG이노텍이 과거
과거 2017년도죠. 2017년도에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뭐가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무엇이 뭘까요? 카메라 모듈? 아닙니다. 애플 관련? 아닙니다. 전장 사업이에요. 전장 사업에 대한 이슈가 다시 재부각받기 전에는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도 그렇고 어디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게 친환경 자율주행차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죠. 물론 LG노텍이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갈지는 지켜봐야 하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 구간은요, 단기적으로 좀 중요한 가격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추세적인 우상향을 보이는 종목 찾기가 좀 힘들어요. 특히 시총 대형주 같은 경우엔 지금은 단기적 좀 짧게 구간별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변곡점, 하락 변곡점 가격이 저항이라면 상승 변곡점 가격은 지지받는 가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적당한 가격에서 9만 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 추세 나왔어요. 반등 시도가 진행이 되었고 재차 이제 11만 원 가격에서 가격 조정 받았지만 이 갭 자리를 메우러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9만 5천 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단기 이평선의 이중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0만 500원 이번 주 종가 마감했는데요. 10만 원 가격이 아니라 10만 원서부터 9만 5천 원 가격이 보다 중요한 가격이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특히 이제 손실 중이신 분들은 추가 매수 그런 거 일단은 보류하시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에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전략 주셨네요. LG이노텍 신규 매수 가능한 가격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이 많이 썼던 종목 중에는 SKC가 눈에 띄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계속 강했고 오늘도 흐름이 괜찮았는데 이 종목 위원님께서 한번 강조해 주셨었던 종목이죠. 네, SKC를 보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LG이노텍과는 정반대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아카데미를 하면서도 또 무료 채팅방에서도 시장 대비 강한 종목. SKC는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총도 작지 않아요. 1조 6천억. 또 ETF, 패시브 자금에도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코스피 지수와 견주어 봐도 훨씬 강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종목을 접근하는 거예요. 수급 공략주가 됐건 검색식 종목이 됐건 간에. 8월 초에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번 주에 수급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죠. 그리고 화요일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하면서도 여전히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에 있었기 때문에 매수 의견, 매수 제시 해드렸고요. 매도하는 방법. 꼭 한 번에 사고 팔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투자자분들. 호가의 분할 매수, 날짜의 분할 매수 하셔도 충분하고요. 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할로 매도해서 수익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박스권 흐름입니다. 중간 가격 이하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상단 가격 가면 수익 실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장중에 4만 5천 원까지 4만 5천 원을 살짝 넘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종가는 44,750원이에요. 그럼 이번 주에 주초에 공략해서 주말에 수익 실현을 하신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스윙 거래 아니에요? 가장 원하시는 스윙 거래? 그래서 수급 공략주도 그렇고요. 제 검색식 종목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좀 이제는 좀 짧게 끊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 그리고 또는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는 많이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알고 싶으신 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에서 수급 좋았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수했던 관심 종목은요. KTH, Y솔, KMW,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SK머티리얼즈까지 눈에 띄고요. 자, 코스닥에서 기관이 샀던 종목은요. LNF, AFW, 오텍, 크리넨사이언스, 그리고 나무가까지 갖고 오셨습니다. 역시 수급 좋았던 코스닥 종목들 눈에 띄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 그중에 안 봤던 종목 한번 볼까요? SK머티리얼즈 이 종목 7월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좀 강했더라고요. 네, 앞서 보여드렸던 SKC와 굉장히 좀 유사하죠? 네. 가격 흐름이. 코스닥 150 종목이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SKC는 코스피 200 종목이고요. 네. 자,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태양광 전지 해가지고 이제 특수 가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잖아요. 이게 이제 일본과의 마찰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 불화수소 생산, 불화수소 가스 생산 이런 뉴스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4.86% 상승한 18만 7,800원. 이 가격에서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앞서 보여드렸던 SKC 수익 실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또 대응하면 돼요.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자 보시면은요. 19만 원서부터 20만 원 가격은 저항 가격이에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만 저항 가격이 위에 보이고 있다. 어떻게 대응하셔야겠어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익을 좀 작게 잡으셔야 돼요. 보유하신 분들은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해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더 추가 상승하면 21선하고 이격을 벌리는 가격입니다. 이평선과 이격을 벌리면요. 분명히 또 다시 만나요. 만나는 가격에서 공략을 하세요.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안정된 시장 상황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K 머티리얼즈 보유하신 분들은요. 이제 19만 원 가격 부근서부터 해서 위로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되면 분할 매도로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전략도 아낌없이 나눠주셨고요. 자, 오늘 또 미세먼지 관련주가 눈에 띕니다. 이제 기관이 샀던 종목이었는데, 자, 크리넨사이언스 이 종목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워낙 미세먼지가 좀 없기는 했었죠. 항상 이 봄철, 네. 날씨가 쌀쌀할 때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부각을 받잖아요. 네. 근데 크리넨사이언스 가격 흐름을 한번 보세요. 3월 달에 최고가 34,500원 기록하고 지금까지 쭉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오는 추세였습니다. 크리넨사이언스 제가 3월 달에도 종목 상담을 참 많이 받았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크리넨사이언스뿐만 아니고 같은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그 이후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 종목 상담을 참 많이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돼지 돈육 선물까지도 보여드리면서 사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그 관련된 종목들. 살 때, 들어갈 때와 진입할 때와 나올 때를 좀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앵커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홈쇼핑 자주 보시는 분들 지금 홈쇼핑 의류 그 홈쇼핑에서 뭐 판매하고 있어요? 가을옷, 겨울옷 팔고 있어요. 보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털 달린 겨울 잠바 팔고 있습니다. 올겨울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할 것이다. 그런 의견이 또 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중국 정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국이 경기 그 지표 둔화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이런 소리들이 올라오고 있죠. 꼭 공장지대에 있는 환경 오염
배출가스 이런 거를 막 규제를 하고 있다가 이걸 좀 유연하게 풀어줄 수 있다. 그런 게 올라왔어요,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게 유연하게 풀어주게 규제를 좀 완화해주게 되면 또 배출가스 또 이렇게 많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또 한국으로 많이 넘어올 것 아니냐.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주가 흐름을 봐도 이제 한 4, 5개월에 걸친 주가 조정 추세에서 살짝 돌아서는 것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하락의 추세가 점점 완만해지면서 21선 위로 또 61선을 회복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상승하는 제가 크린앤사이언스가 좋아서 정말 좋은 기업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승하는 흐름의 종목들이 보이고 있는 유사한 흐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투자의 팁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수급도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기관에서 매수가 또 유입이 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해서 이런 투자 심리가 이제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좀 미리 사놔 볼까? 그런 거죠. 겨울에 미세먼지가 심해지기 전에 미리 좀 선취매하는 식으로 미리 좀 사놔 볼까? 그러면 지금 사시는 분들이 일주일 만에 팔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투자 심리라는 것이. 그래서 크린앤사이언스도 지지 가격, 손절 가격을 좀 냉정하게 잡고 접근을 하신다면 그래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워서 미세먼지 잠깐 잊고 있었는데 겨울에 다시 심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먼지는 피하지 못하더라도 미리미리 조금 관련주 좀 전략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수급 관심주 알아봤고 이 중에 또 수급 공략주가 있습니다. 수급 공략주는요. 월요일에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에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자, 무료 방송 들어갈 수 있는 채팅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검색창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는데 거기에 배트맨 여승제라고 치시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무료 방송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이야기 챙겨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께서 맨날 얘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바로 진격 검색식 종목이란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이게 대체 어떤 종목인가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그 회원님들 방에서도 그렇고 좀 333 법칙이라는 것을 가끔 이제 자주 좀 언급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진격이라는 말 뜻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시장 대비 좀 강한 종목들을 좀 찾아내는 그런 검색식이 되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드리면 최근 이제 급등을 했었던 TPC 같은 경우에도 제 검색식에 포착이 되었던 종목이에요. 굉장히 단기간에 강한 상승 시세를 좀 보였었죠. 이런 종목들을 찾는 겁니다. 찾아서 기술적인 트레이딩이죠. 자, 기술적인 단기 투자를 가지고 투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투기는요,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왜 사는지도 모르고 말 듣고 사는 게 투기죠. 자, 옆 동네 슈퍼마켓 사놓으면 5년 후에 뭐 얼마가 된다더라. 한번 사봐. 그럼 말 듣고 하는 게 투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적인 단기 트레이딩은요. 딱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지, 저항, 돌파.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지받는 가격에선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돌파하는 가격에서는 돌파를 해야 돼요. 그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기준과 원칙. 거기에 부합되는 흐름.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고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하시면서 배당도 받으시고 증자도 받으시고 하시죠. 그렇다고 시세 차익 매매 안 하십니까? 기관이 시세 차익 매매 안 해요? 외국인이 시세 차익 매매 안 합니까? 그럼 외국인 기관도 투기예요? 아니죠. 그런 소리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단기 투자, 단기 트레이딩은 투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투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뭔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 그건 투기 맞아요. 하지만 알고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은 투기가 아니다. 능력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능력치 키워주시는 강의들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제대로 지지 저항 배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제대로 오를 종목 콕 짚어주는 진격 검색식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메신저 검색창 상단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고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들어오시고 무료 방송에도 참여 많이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는요. 한 주의 시작과 마무리를 책임지는 여승재 위원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체크 포인트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다음 주 체크해봐야 되는 일정입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 프랑스에서 사흘간 G7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자, 27일에는 MSCI 신흥국 지수 8월 재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28일이죠.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효력 발생이 되는 날까지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 프랑스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까요? 지금 그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네. 금리 인상할 거냐, 인하를 얼마만큼 할 거냐, 이런 미중 무역 분쟁, 이런 이슈에 저 먼 나라, 유로존의 문제가 가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그렇고 지금 영국 존슨 새로 입성하신 분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딜 브렉시트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저녁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다음 주 초에 영향을 주죠? 그게 길게 영향 주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거기서 마무리가 되겠죠.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시장 뭔가를 찾을 겁니다. 뭔가에 대해서 또 집중하고 어떤 변수에 대해서 또 집중을 할 거예요. 지금 달러 강세가 유로, 파운드 거기에 영향받으면서 지금 강세를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게 위안화에 영향을 주고 위안화는 또 원화에 영향을 주고 다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따로 떼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G7 정상회의에서 또 이 시끌벅적한 어떤 또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파월 연준 의장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뉴스 올라오는 거 그냥 타이틀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무료 채팅방에 제 만사형통 무료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관련된 내용 있으면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MSCI 그 이머징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이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시장에서도 이미 선 반영이 어느 정도 거의 다 되었다라고 또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수급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뭐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 정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28일 날 일본의 이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효력 발생 이 부분이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그 소재 수출 허가 요거 가지고 또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어요. 일본이 전략물자, 비전략 뭐 이거 품목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굉장히 얄밉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개별 품목 허가,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28일 다음 주도 그렇고 조금 시장에 대한 변동성, 여전히 종목들의 장중 변동성 확대, 뭐 후성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 갭상승 출발했지만은 결국 그 시초가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대응이 좀 필요하다. 예, 좀 디테일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에도 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가 많은 만큼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쓰시는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9시 50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전화, 문자 많이 주시면 좋겠고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 연락 주시면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바로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전화 문자 나와 있는데 자, 문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77님께서 남겨주신 문자네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의 지금 매수가가 얼마인지 보면요. 2,415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네요. 자, 이 종목 빠르게 바로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크리스탈 신소재 그래핀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를 받았던, 부각받았던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냥 변동성이 크죠. 매수하신 가격이 2,415원에 20%이시면은 소폭 좀 수익 중이신데, 근데 고점 8월 19일 날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고가가 2,785원이고 시가가 785원이고 고가는 830원인데요. 아마 수익 매도를 조금 놓치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오늘 장중 저가가 2,500원이니까 지난주에 매수하셔서 매도를 조금 놓치시고 보유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이거를 장기 투자하실 종목으로 선택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장기 투자로 대응을 해서도 어려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는요. 자, 지난주 8월 13일 시가가 2,500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까지 해서 2,500원 이하로 지금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주에 또 일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슈 받으면 또 급등도 가능해요. 급등. 2,500원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또 뭐 살짝 이탈시킨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또 급등의 가능성은 내포되어 있는 종목이긴 하죠. 하지만 급락도 가능해요. 대신에 급락도 가능하다.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죠. 단기적으로 짧게 보신다면은 2,500원을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끊어지는 가격이니까. 2,500원으로 보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화요일 시가가 2,500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2,500원이 중요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2,500원이 아니고요. 보다 중요한 가격은 8월 8일 종가입니다. 2,450원인데요. 만약에 2,500원 이탈하면 손절하는 물량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2,450원까지는 보세요. 매수하신 가격이 2,415원이니까. 2,450원까지는 일단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급등하면 매도하세요. 19일, 이번 주 월요일 시가 2,785원인데요. 2,780원부터 2,800원. 자, 주봉으로 놓고 볼게요. 음봉의 시가는 뭐다? 저항이다. 지금까지 2,800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치고 수익 낸 적이 없어요. 다 물렸습니다. 그쵸? 올해
올해 5월, 4월 말서부터 해서 5월 달, 7월 달 2,800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매도 타이밍 못 잡았으면 죄다 지금 손실 중이에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2,800원 위로 올라오기를. 2,800원 가격 부분에서는요, 적당히 수익 매도하시고 또 밑에서 단기 트레이딩 하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크리스탈 신소재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지금 시간 제한 때문에 잠깐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 9시 50분까지 계속 종목 상담만 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